안녕하세요. 위켄드 코드입니다. 오늘은 정보 처리 기사 실기가 끝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강의를 런칭을 했었고, 그래서 강의 런칭 후기하고 2024년 3회 실기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강의 런칭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강의 수강평 자체는 뭐 되게 좋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극찬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가채점 85점 네, 축하드립니다. 이러신 분도 있었고, 가채점 합격하셨다고 하고, 네, 뭐 보수적으로 해서도 합격권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뭐 전공자라고 하시고, 그래서 뭐 다른 정적의 가격보다 가격도 좋고 쉽게 설명한다, 이렇게 칭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 파트 다 맞았다, 80점 예상한다, 뭐 이렇게 좋은 수강평이 있었고, 수강평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좋은 것만 있으면 사기죠. 저도 안 좋은 피드백을 좀 받았고요. 첫 번째는 너무 양이 일주일 안에 마스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제가 장문의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제 댓글은 가서 직접 확인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조금 너무 어려웠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웠다. 비전공자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완강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틀리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강의에 대한 후기도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많이 말씀을 나누시는 것도 봤고요. 어쨌든 저는 되게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건 대부분 다 이번에 나와가지고 적중률 되게 높았다고 자평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피드백도 있어서 저도 이제 강의를 점차 수정할 예정이고요. 이것 외에도 제가 여러 이유로 강의를 런칭하면서 좀 흑화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좀 뭐 뭐든지 잘 풀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런칭 전에는 이렇게 천사 같았다가 강의 런칭하고 나서 이렇게 약간 악마가 돼가고 있는, 지금 완전 흑화했습니다. 왜 흑화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제가 너무 예상한 대로 잘 나왔어요. 그게 제가 화난 어떤 주된 이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24년 실기 보니까 결국 코드가 중요했고요. 네, 그리고 C 언어, 뭐 문자열 이런 거 다, 문자열이 아니라 그 포인터 이런 거 다 나왔고, 파이썬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람다식이 자바 나왔었죠. 자바 이제 람다식이 나왔었고, 그리고 뭐 업캐스팅이 나오진 않았고요. 재기함수 나왔었죠. 재기함수 제가 다루긴 했는데 이번에 나올 줄 몰랐는데 바로 나오긴 했어요. 조금 어렵게 나왔죠. 응집도, 결합도, 쿼리 진짜 제가 딱 가르친 것만 딱 다 나왔었어요. 네, 미친 듯한 적중률이었죠. 나머지 이론도 몇 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적중률과 합격률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나는 강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네, 여기서부터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수강생분들이 진짜 정말 너무 많은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너무 그런 요청에 응해서 강의 챕터 강좌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단도리 칠 겁니다. 네, 백종원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맛집에서는 쓸데없는 메뉴를 없애고 정말 핵심에 되게 핵심과 단골 어떤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오프라인 상에서 먼저 이제 과외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비전공자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제가 가르쳐 드린 분들은 다 합격했어요. 그때는 제가 되게 철학을 가지고 가르쳤거든요. 이거는 안 배워도 돼, 이건 배워야 돼, 이거는 무조건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드렸고 다 잘 나왔어요. 그때는 되게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굳은 심지로 그렇게 가르쳤다가,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온갖 댓글과 피드백,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너무 강좌 요청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좌도 방대해지고 너무 제가 쓸데없는 것까지 다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제 스스로 많이 현타가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적중률도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외울 게 많아지니까 이게 결국 시중에 있는 뭐 A부터 Z까지 다 깔아놓고 책 두께 막 500페이지 400페이지 파는 그런 강좌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초심으로 돌아와서 정말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강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네, 뭐 비슷한 말이에요. 진정한 맛집은 핵심에 집중한다. 그래서 쓸데없는 챕터 대량으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너무 쓸데없는 게 많아요. 너무 어려운 게 많고 너무 조잡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챕터를 대량 삭제하고 진짜 시험에 나올 법한 것만 좀 대량으로 뽑아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정비할 예정입니다.
코드의 난이도를 대폭 올릴 예정이에요. 너무 지금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쉽지도 않은데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이 뒤에 말씀을 드리고, 파이썬 문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F 스트링이 나왔죠. 그리고 예전에 2022년도에요. 람다가 나왔었습니다. 람다가 나왔었는데 이 람다가 이번에 자바로 나왔죠. 자바 람다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익명함수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쓰는 거 있어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기준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익명함수라고 해서 함수인데 이름이 없고 한 번 실행되는, 또 이걸 또 뭐 인자로 넘길 수 있고요 하는 그런 어떤 함수의 기법이에요. 네,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런 거 이제 자바랑 파이썬 대량으로 추가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설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3개 공통 문법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다지고 변형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본이나 기초를 좀 닦은 이후에 응용과 변형으로 들어간 형태로 강의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요, 왜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왜 챕터가 많아졌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제 탓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제 줏대대로 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줬어요. 이게 문제예요. 실제 강의 요청 사항이에요. 이거 실제로 다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정규형, 우리 정규화 배우죠. 정규화라는 걸 배웁니다. 1부터 뭐 BCNF인가 그런 것도 있고 또 5 정규형까지 있죠. 이 정규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정규화된 정규형이 나와죠. 제1 정규형, 제2 정규형 해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예제 테이블을 다 알려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끔씩 한두 문제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규형 다 외워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 이후 외울 시간에 코드 공부하는 게 낫겠죠. 두 번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주세요. 이거 여러분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디자인 패턴 다 구현할 수 있어요. 뭐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데, 디자인 패턴에서 깊게 다룬다고 한들 많아봤자 한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나온다고 하도 이게 보기 준다니까요. 보기를 주고 그걸 찍는 형태로 나와요. 뭐 프록시 패턴에 대해서 제가 자바로 알려주고 이런 거 설명한다고 한들 그런 거 다 외울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타 강사의 코드를 가져오거나 본인의 과제를 가져가서 코드 해석을 부탁드린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메모차기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답변을 못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해서 힌트를 좀 달아드리긴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답변 안 할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코드에 대한 답변도 시험 기간 되면은 지금 안 올라오는데 시험 기간 뭐 한 2주부터 한 달 전부터는 새로 고치면 10개씩 늘어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뭐 적절한 질문 해주시고 제가 가르쳐 드린 거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예제가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뭐 100개든 200개 올리더라도 제가 밤새서라도 답변을 드리는데,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트라이 캐치에 대해서 더 깊게 다뤄주세요. 트라이 캐치를 제가 다룬 이유는 트라이 캐치라는 이 단어가 약술형으로 나올까봐였어요. 플러스 thro가 혹시라도 나올까봐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인터페이스 다룰 때도 인터페이스 깊게 안 다뤘거든요. 왜냐면 인터페이스 이거 그냥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거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구현하는 어떤 클래스의 형태가 알면은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거고, 나온다고 하면은 implement라는 이 키워드가 약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는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예외 처리에 대해서 깊게 다루세요. 자, 예외 처리에 대해서 깊게 다루려고 각 잡고 하려고 하면은 모든 에러에 대해서 다뤄야 되거든요. 모든 에러를 다 다룰 필요도 없거니와 에러는 제가 봤을 때 에러 크게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값이 들어왔을 때. 두 번째, 0을 나눴을 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거 인덱스 바깥에 접근했을 때. 이 정도지. 트라이 캐치 모든 에러, 뭐 자바 에러, 뭐 파이썬 에러 아신다고 해서 그거를 다 외울 수도 없거니와, 이거 이렇게 얘기해,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출제위원들도 몰라요. 출제위원들도 본인들 데려와서 에러 몇 개인지 알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건 나올 리가 없고. 다섯 번째, 마이너한 이론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어떤 거에 대한 이론을 PDF 파일에 추가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PDF 파일을 제가 추가하는 순간 모든 수강생이 영향을 받죠. 그죠? 시험에 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추가해버리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이분들을 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대표적으로 안 가르치는 거 뭐가 있죠? 제가 대표적으로 안 가르치는 거, 저는 서브넷 마스크 안 가르쳐요. 서브넷 마스킹 기법을 안 가르치거든요. 서브넷 마스크를 안 가르치는 이유가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저 대학원 네트워크 관련 나왔어요. 이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사이더 표기법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IP 클래스 대역도 알아야 되죠. 이진수를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다 배워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서브넷 마스킹 한다고 한들 한 문제 풀잖아요. 그죠?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틀려라. 틀리고 95점 싸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할 때도 서브넷 마스크 공부 안 하고 들어갔어요. 시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하나 틀리고 시작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안 나올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아, 진짜 안 나왔잖아요. 다음에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한 문제 틀리고 코드 문제 하면 60점 맞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거에 집중 못하고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거예요. 챕터 강좌가 지금 이게 강좌가 일주일 만에 그 합격하는 건데, 와, 이게 81개에 대해 16시간? 이거 실화입니까? 이거 너무 많아졌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너무 많고, 이건 이론 부분이에요. 이론 부분인데, 이론은 뭐 다룰 것만 다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쳐버리고 진짜로 이제 나올 것 같은 거, 진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계산 문제라든지, 그죠? 프로세스 계산 문제 이런 건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 공격 측면, 방어 측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PDF로 드리면 그냥 다 외우시고, 네. 페이지 교체 이런 거는 알아야죠. 이건 영상으로 페이지 교체, 페이징 교체, 가상 메모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같은 거, 네, 프로세스 같은 거 오는 거, 이런 거, 가상 메모리 이게 이거죠, 같은 거죠. 그리고 프로세스 할당 기법, CPU 프로세스 할당할 때 어떻게 되는 거. 그리고 정렬도 이거 없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없애. 원래는 정렬에다가 정렬 플러스 이제 뭐 탐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 여기도 퀵소트도 하려고 했거든요. 퀵 정렬도 하려고 했는데 뭐 스택이니 큐니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학부생 자료 구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좀 하려고 하고, 당연히 쿼리 문제는 좀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쿼리 문제 제가 요거 마지막에 추가를 했었는데 요것만 들었어도 이번에 2회 다 맞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문법 다 나왔습니다. 뭐 딜리트부터 뭐 다 나왔죠. 셀렉트 다 제가 다뤄드렸던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요거죠. 필요 없는 챕터 전부 다 단도를 칠 겁니다. 다 없애 하고 대폭 축소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가르칠 수 있는 코드 영역은 다 묶을 거예요. 지금 2개, 3개 나뉘어 있는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영상 하나로 통합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 영상이 막 1시간 넘어가는 거 그 말도 안 돼요. 1시간 내외, 뭐 길어봤자 뭐 3, 40분, 짧으면 10분, 15분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양치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파일도 실제로 나올 만한 위주로 전부 수정할 예정이고요. 대표 타깃이 있어요. 제 타깃은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대학생 아니에요. 하루에 2-3시간 공부할 수 있는 직장인들 기준으로 합격을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제 페르소나예요. 수강생들 페르소나. 네, 이 사람들 위주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장인들 기준으로 합격하는 직장인들은요. 뭐 취업하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6시, 7시에 퇴근하면 개 피곤합니다. 진짜 뒤질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잠만 자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2-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PDF 인쇄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는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네, 모든 강의에는 목표가 있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보시면 뭐 공통 문법 있고, C 언어 있고, 자바 있고, 파이썬, 뭐 심지어 이렇게도 있죠. 그리고 공용체도 달았어요. 미쳤네. 이런 거 왜 다루는지 모르겠어. 네, 그리고 코드 전체 여기다가 플러스 이번에 24년 2회 이제 곧 준비 중에 있고요. 조금 수정해서 올릴 거예요. 자바 람다로 바꾸고 몇몇 이제 이론 같은 거 제가 추가해서 올릴 거고, 언어 기출 문제 변형 있습니다. 심지어 45분, 40분 뭐 이렇게 돼 있죠. 20분.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헷갈리는 부분을 제가 글로 정리를 드렸었고, 이론 문제 이만큼에 플러스 쿼리까지 있었고, 정렬까지 제가 다뤘었습니다. 정렬 전체 다 다뤘었어요. 혹시라도 정렬 나올까봐 퀵 정렬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코드 해석을 이제 좀 보완할 예정입니다. 좀 추가될 부분이 있어요. 자바, 파이썬, 람다 함수 형태 이거 추가할 예정이고요. 자바 조금 난이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파이썬도 올려야 될 것 같고, 코드의 난이도 올릴 겁니다. 네, 소신 발언 하나 할게요. 재귀함수는 난이도 안 높여도 됩니다. 왜냐면 재귀함수는요 형태가 똑같아요. 그냥 내가 나를 부르는 거잖아요. FN이 있고, FN이 FN-1이든 FN-2든 부르는 건데, 이 F가 뭐라고 했죠? 뭐 유튜브에서 설명 안 했을 것 같은데, 유료 강좌에 뭐라고 했냐면, 모든 재귀함수는 이게 룰이 있어요. 재귀함수 이게 특징이 있어요. 탈출 조건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제기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F1이 나오고 이게 Fn을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제기함수 푸는 거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쭉 갈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탈출 조건만 먼저 보는 거예요. 탈출 조건을 먼저 보고 얘가 더하거나 곱해지거나 뭔가 썸을 하거나 이게 다 이렇게 말려 올라올 거 아니에요. 탈출 조건인 것부터 하나씩 역으로 그냥 가면은 그게 그냥 끝이에요. 네. 이거는 난이도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기함수는 그냥 원리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코드 자체의 난이도는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어려운 걸 하다 보면 시험에 가면은 어려운 걸 좀 더 잘 풀 수 있잖아요. 수학처럼 수학도 어려운 거 하다 보면은 쉬운 거 하면은 이지한 거 풀면은 쉽잖아요. 하드한 거 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감이 돼서 난이도를 좀 더 올릴 예정이고요. 많이 올릴 건 아니고 당연히 복잡하거나 좀 헷갈릴 만한 걸 좀 다룰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 문제를 다루기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요거 추가할 거고요. 파이썬도 조금 예제를 추가해야 될 것 같긴 해요. F스트림 포함을 해서 뭐 여러 템플릿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자로 되어 있는 배열이라거나 그런 거 슬라이싱을 다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난이도를 올려서 추가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 전공자분들 중이나 아니면 비전공자분들 중에서 부트캠프나 국비지원 학원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요거 있으신가요? 예, 가보면은 딱 2가지 느끼거든요. 예, 이거 느낌 뭐 어떤 걸 느끼냐면 첫 번째는 나는 똑같은 거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응용하면서 날아다닙니다. 아, 이게 저는 이제 학원 같은 거 다니면 이제 느끼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뭐 학원이 이제 결국은 자기가 공부한 만큼 남는다 이거고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특징인데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어렵습니까? 소프트웨어 강사가 왜 많이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왜 어렵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데 일정 정도 레벨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4년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교육과 나오신 분들한테 코딩 하라고 그러면 웹서버 구축도 못 할 겁니다. 웹서버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이제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전체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컴퓨터가 쉽지 않아요. 다만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과 개발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다 준수하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강사 자체도 어려운데 이 강사분들이 가르칠 때 이게 문제예요. 수강생들의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실력차가 너무 많이 나요. 실제로 제가 과외나 뭐 가르친다거나 이런 그 학부생들 그렇게 뭐 졸업작품 도와주는 거 뭐라고 하죠? 조교도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해를 못해요. 아예 뭐 시뻘플 뭐 어떤 그 비전 처리 같은 거 해보면은 저기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오픈 CB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안 하고 어쨌든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면 어떤 사람은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그냥 아예 이게 뭔 개념인지도 이해를 못해. 어떤 사람은 다음 주에 그거 논문 구현해 와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 반에 놓고 가르치려고 하니 이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수강생분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껴서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이제 경험상 제가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경험상 개발 코스 있잖아요. 뭔가를 구현하는 거, 클론 코딩,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 아니면은 뭔가를 구현하는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코스 같은 거는 중간에 스탠다드를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10명이 쭉 있고 여기가 잘 따라오는 군이 있고 못 따라오는 군이 있으면은 한 요 정도를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들이 잘 따라가면 제일 좋은 것 같고 자격증, 뭔가 자격증을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제 기준에 하위권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윗분들은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미 합격권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하위권의 스탠다드를 맞추는 게 맞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반박 안 받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맞아요. 그냥. 무조건 자격증 가르치는 어떤 학원에 반은 하위권을 올려서 합격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이 쉬운 얘기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단계적인 코드 예제를 가지고 와서 요거에 대한 난이도를 좀 낮추면서 많이 입문을 좀 편하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무작정 코드에 들어가기 전에 비유와 설명을 좀 추가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구조체 같은 거, 구조체 하는 거 항상 얘기하는 거 캥거루라고 많이 비교를 해요. 캥거루 뭐 펠리컨 이런 거 하죠. 캥거루 안에 뭐 쌍이 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캥거루라고 하고 집, 뭐 메모리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 좀 비유나 설명 같은 걸 좀 해서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게끔 많이 하려고 하고요. 최대한 도식화나
코드 흐름을 펜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코드가 있으면 이렇게 네모칸 치는 그런 파워포인트도 좀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본 이런 공통 문법은 그냥 풀지 않고 강의만 쭉 보고 있어도 대충 무슨 말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예. 일주일 만에 합격하기라는 단어는요, 일주일 만에 언어 3개를 마스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 C 언어, 자바, 파이썬을 마스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일주일은요, 여러분 설렁설렁 그냥 구매하고 5일 보내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집중해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일주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도 여러분, 일주일이 딱 이렇게 7일 있으면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 주말까지는 적어도 껴서 이때 시험 전까지는 이만큼 일주일을 해야지 5일 딸랑에다가 이거 맞출 거였으면은 강연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보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해서 합격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가르쳐서 합격을 시켜본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스파르타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합격하는 거는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너무 예제를 많이 봤어요. 너무 합격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제가 가르치는 분들 며칠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강좌 홍보였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밤새서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 실제로 질문 올려보신 분들 알죠? 제가 5분 안에 다는 것도 있고 30분 안에 다는 것도 있고 아무리 해도 마지노선이 당일날 질문 답변을 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답변을 거의 바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사람이 없다.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질문 답변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질문 게시판에 올리면 거의 즉시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할 사람이 없거나 내가 도움받을 게 없다 그러면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2024년도 3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 이거를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전 것과 약간 다른 걸 체감을 했어요. 코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언급했었어요. 이거 정보처리 기사 너무 쉽다, 너무 개꿀이다 라고 하는 그 영상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코드가 할만하다. 근데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점점 코드가 어려워질 것 같기는 해요. 이유가 있죠? 왜냐? 이전에 나온 것들을 다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출문제를 풀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이랑 똑같이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데 문제은행식으로 제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될 수가 없죠. 문제은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같은 거를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힌트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람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바 바로 람다 나와버리죠.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되 도움은 됩니다. 당연히 도움 돼요. 도움 안 된다는 거 아니고 도움이 되니까 저도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건데 도움이 되되 오로지 그게 온전하게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출문제를 푼다는 거는 참고하라는 얘기지 문제은행식으로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몇몇 커뮤니티나 제가 뭐 카페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 보면은 이게 기사냐? 이렇게 쉬운 게 맞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참 사람마다 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기사 시험이 이딴 게 있어 라고 식으로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사람을 뭐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우신 분들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게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쉽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번 걸 좀 분석을 해보면요, 쿼리 있잖아요. 쿼리 문제가 4개짜리 약술형이 나왔어요. 뭐 셀렉트, 딜리트 이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 약술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쿼리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고 부분 점수를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부분 점수 허용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혹시 조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관계대수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파이썬 F스트링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24년 2회 이번 거를 기준으로 파이썬도 깊게 공부해야 된다는 게 나온 거예요. 파이썬이 원래는 깊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전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죠? 뭐 스플릿 정도 함수 빈칸 채우는 거, 뭐 문자열 슬라이싱 조금. 제가 이전에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파이스 그거 그래봤자 요거 조금 나와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파이썬 F스트리랑 함수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버렸어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파이썬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이썬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깊게 팔 예정입니다. 제가 또 전문이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으로 강좌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파이썬으로 뭐 장고라든지 이런 거 뭐 웹 서비스도 만들어 봤었고 예전에 뭐 파이썬 가르치는 조교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제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바의 람다 문법을 냈어요. 치사한 사람들.
자바의 람다 문법을 내? 근데 솔직히 할 말은 없는 게 2022년도에 자바의 파이썬 람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 나올 법했다. 오케이, 인정.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나올 줄 몰랐어. 불린에다가 재기함수 뭐 그렇게 나오는 거, 저도 해설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킬러 문제가 나왔구나. 킬러 문제 또 나오는구나. 킬러 문제 예전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뭐가 있죠? 2차원 별에 그 지뢰찾기 있었어요. 미친 문제 하나 있었어요. 이런 거는 풀지 마세요. 뭐하러 풀어.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거 좀 길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하나 있었고,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람다 문제에다가 재기함수 플러스 불린의 256 배열 선언한 거. 와, 이거 좀 솔직히 빡셌어요. 네, 좀 없었고. 이전에도 재기함수로 한번 좀 어렵게 낸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거의 킬러 문제급으로 나왔어요. 네, 인정합니다. 이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응집도, 이론 부분이죠. 이론 부분의 응집도, 결합도. 이거 솔직히 틀렸으면, 이건 맞아야죠, 여러분. 이건 맞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좀 100번 양보해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컨트롤 뭐 영어로 쓰는 게 합격인지 아닌지 그거 몰라요. 그 질문 많이 하시던데 한글로 써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그건 모르죠. 공단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컨트롤을 기억 못했다? 이것도 뭐 인정. 하지만 그래도 제어라든지 이렇게 한글로라도 적었어야 됐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거는 뭐 기본이죠. 시어너 포인터, 지역 변수 낚시, 스왑 이거 있었던 거 있고 시어너 포인터 이거 2개짜리 나왔죠. 다 가르쳐 드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제는 포인터 무시하고는 합격할 수가 없다. 네,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24년 3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여전히 기류는 같아요. 코드 베이스 기본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코드를 보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요. 그리고 이론은 조금 공부하시되 디테일하게까지 다 볼 필요 없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디자인 패턴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 모르도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알고 가서 운 좋으면은 많이 맞추고 아니면은 그래도 뭐 한 2개에서 3개 맞추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합격권입니다. 얘가 50점 나온다니까요. 예. 얘가 50점이면 2개 틀려도 45점, 50점이 뭐 예를 들어서 40점이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2-3개는 무조건 맞아. 이건 쉬운 거 나와요. 많이 맞으면 다 맞는 거고 아니면 이 2-3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맞아요. 쉬운 게 나와요. 다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도 60점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혹시라도 이론을 예측하는 강사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 이론 이렇게 해놓고는 어떤 이론이 몇 개 나왔습니다. 어떤 이론이 몇 개 나왔습니다. 아유, 이거 뭐 알아서 뭐하게. 서버 프로그램 구현해서 2문제 나왔는지 3문제 나왔는지 알아서 뭐하게요. 이거 다음에 그대로 나옵니까? 전혀 의미 없죠? 이론 예측할 수 있는 강사 있으면 그거 들으세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이론을 예측하면 뭐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출문제 여러분 분석해보세요. 이론 여러분 일관성 있게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떨 때는 프로토콜 나오고 이번에 RIP 나왔죠? 홉 나왔잖아요. 홉 계산 나왔잖아요. 이전에 이거 나왔었거든요. OS 이거 OSPF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라우팅 프로토콜 있잖아요. 나오긴 계속 나왔어요. 근데 라우팅 프로토콜이 안 나오는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게 뭐가 나오는지 예측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알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거 PDF에 다 핵심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 외우고 들어가시면 다는 아니어도 여러분 이거 합격권 무조건 나와요. 이거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이거 틀린다고 다 틀려야 돼. 다 떨어져야 돼. 말이 안 돼. 그래서 뭐 얼마나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네, 그리고 무조건 코드 베이스로 가야 된다. 50점을 확보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2번째, SQL 조인이나 관계대수 나올 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나올 것 같아. 관계대수도 나올 것 같고 조인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조인 전체를 나오진 않겠지만 조인 문에 대해서 뭔가 셀렉트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하다못해 뭐 포린키라든지 DDL에서 뭔가 2개를 조인하려고 하는데 포린키를 어떻게 넣어야 된다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쿼리가 이거 SQL 예전에 다른 사람들 가르치다가 여기 넘어오니까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예측하는 게 쿼리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다시 지우고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SQL, DDL, DML, DCL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갔어야겠죠. 이건 다 알아야 돼요. 기본 문법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서브 쿼리라든지 아니면 조인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여기 영역이 약간 정보 처리 기사 영역인 것 같고 여기가 약간 SQL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네, 요거는 뭐 이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어너 포인터, 네, 앞으로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포인터 무시하고 간다? 이거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자바 실행 순서나 업캐스팅 나오지 않을까? 업캐스팅 안 나오나? 이제 업캐스팅 나오면 좋겠는데.
아마 상속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에 인터페이스 나왔죠? 다음에 앱스트랙트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앱스트랙트, 뭐 인터페이스, 그냥 일반 상속, 뭐 일반 익스텐전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업캐스팅 아니더라도 여러분 상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자바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번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혹시라도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회차는 합격하시고 더 이상 제 강좌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오늘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